최근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도파민이 터집니다. 중남미에서는 마두로를 체포하고 나서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고, 대서양 건너에서는 그린란드 때문에 나토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 중 멕시코와의 갈등은 마약이 핵심입니다. 사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멕시코를 거치고 있는데, 위쪽에서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비교하면 유입 규모는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트럼프의 표현대로라면 멕시코는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괴롭히는 마약을 근절시키기 위해 멕시코 본토에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멕시코 대통령 세인바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태를 진정시키는 장면도 연출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카르텔 소탕이 정말 중요한 이슈긴 한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트럼프가 이 시점에 카르텔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면서 멕시코를 강하게 압박해 얻으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트럼프가 올해 앞두고 있는 중간선거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는 흔히 현직 대통령 당이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1990년대 이후 치러진 선거만 봐도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기대가 크죠.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럭저럭입니다. 원래 경제라는 게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체감이 확 느껴질 만큼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힘들죠. 그래서 중간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는데, 미국에선 역사적으로 단 2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클린턴 대통령 때 공화당이 클린턴의 스캔들로 탄핵을 밀어붙였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두 번째 사례는 2002년 조지 부시 때입니다. 당시 미국은 9.11 테러의 충격 속에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국가적 위기와 애국심이 동시에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시의 지지율은 한때 50% 초반에서 90% 가까이까지 치솟았는데, 그 결과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이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미국 정치에는 이걸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깃발 주변 결집 효과인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유권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어게인 2002년 부시 때처럼 예외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 중간선거의 구도를 뒤집는 것인 거죠. 현재 트럼프는 멕시코 카르텔의 펜타닐 문제를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멕시코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매년 10만 명이나 죽는다. 이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한 테러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 프레임은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강경한 국경 통제와 치안 강화를 공화당 유권자들이 선호해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기 상황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누가 마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누가 더 강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가 노리는 건 멕시코 카르텔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단단히 결집시키고 선거 국면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끌고 오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카르텔을 위협하는 이유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태평양 건너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을 가장 괴롭히는 마약은 펜타닐이죠. 소량으로도 치명적이고 중독성과 파괴력은 과거 어떤 마약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 원료의 공급처가 중국입니다. 2019년까지는 중국에서 펜타닐 완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걸자 중국은 방식을 바꿉니다.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멕시코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재료를 받은 멕시코 카르텔은 자기들 실험실에서 펜타닐을 합성해 미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멕시코 정부가 원료 반입만 좀 더 엄격히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원료들은 세제, 향수, 첩착제에 쓰이는 합법 화학 물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마약으로 사용되는지까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도 나름 억울한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원료 수출로 이익도 얻고 라이벌 미국을 병들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아편 전쟁의 아픔을 미국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트럼프가 중국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현재 멕시코 카르텔은 마약을 팔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죠. 연간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웬만한 국가 GDP 수준입니다. 문제는 카르텔들이 이 돈을 은행에 넣지 못한다는 건데, 추적당하고 결국엔 압수당하기 쉽기 때문에 세탁하지 못한 돈은 그냥 위험한 종이 쪼가리일 수밖에 없죠. 이때 이걸 해결해줄 중국 브로커가 등장합니다. 현재 중국은 자본 통제가 강해서 개인이 해외로 5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해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고, 카르텔은 달러를 세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카르텔은 텔레그램이나 암호화된 앱을 사용해 현금을 중국계 브로커에게 넘깁니다. 동시에 중국에 있는 부자도 브로커의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죠. 수사기관들은 이 구조를 거울식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고 돈이 거래되는 형식인 거죠. 중국인은 원하는 달러를 얻고
카르텔은 달러를 털어내게 됩니다. 한편 카르텔 장부에 남은 위안화는 어떻게 되냐? 카르텔은 이 위안화로 중국 화학기업이 파는 펜타닐 원료를 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료를 사고도 남는 위안화로 중국산 가전제품, 옷, 기계 같은 물건을 사는 데 쓰입니다. 이 물건들은 멕시코로 수출되고 그리고 멕시코 현지에서 이 물건들이 팔리는 순간 돈은 다시 페소로 변신해서 카르텔의 손으로 들어오는 거죠. 달러 위안화 페소로 이어지는 카르텔과 중국의 완벽한 자금 순환 구조인 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과 멕시코 카르텔은 달러를 송금하지도 않고 미국 정부가 추적하는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피해갑니다. 이 거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금융 감시망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이런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무기로 세계 질서를 관리해온 나라입니다. 금융 제재나 압박도 달러를 무기로 했기에 가능했는데 이 지하 금융 시스템이 커질수록 미국의 달러 패권은 갉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카르텔 문제가 중국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원료를 공급해서 안보 문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 나아가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멕시코 카르텔을 압박하는 이유를 USMCA 재협상과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카르텔과 마약을 문제 삼으면서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킬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앞글자를 딴 북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원래는 1994년에 시작된 나프타가 있었죠. 세 나라 사이에서 물건에 관세를 매기지 말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자본과 기술을 대고 캐나다는 자원을 공급하고 멕시코는 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걸 핵심으로 해서 유럽연합에 맞서는 거대한 북미 경제권을 만들자는 구상이었죠. 그런데 2020년엔 나프타 2.0 버전인 USMCA가 새로 출범합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국에 훨씬 유리하게 트럼프가 판을 다시 짠 협정이었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산 부품을 써야 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했는데 중국산 부품이 끼어들 틈을 줄이라는 설계였죠. 그리고 또 다른 조항 하나가 6년마다 USMCA 내용 재검토하기인데 그 6년째가 바로 2026년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재협상의 핵심은 또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때리자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를 우회로로 활용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들면 USMCA 덕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어 BYD 같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USMC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중국산 휴대폰 컴퓨터 부품 수입 비중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핵심 부품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멕시코에서는 조립만 한 뒤 메이드 인 멕시코 딱지를 붙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죠.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멕시코로 옷만 갈아입는 방식입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의 위협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USMCA 협상 당시에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이 USMCA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넣어두기도 했죠. 그런데 중국은 FTA 대신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예 직접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판을 더 거칠게 흔들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기업에는 아예 무관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부품 몇 개 섞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하는 자체를 막겠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이걸 밀어붙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마약 문제입니다. 멕시코 정부한테 너희가 카르텔을 통제하지 못해서 미국 국민이 병들고 있다 라는 메시지로 안보 문제를 앞세워 무역 협상을 압박하는 방식인 거죠. 트럼프는 이미 2019년에도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에 25% 관세를 경고한 적이 있고 2025년에는 마약을 막지 못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중국산 제품 1,400여 개 품목에 최대 3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죠. 아마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마약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해결하기엔 너무나 구조적으로 얽힌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이 카르텔 문제를 차라리 USMCA 재협상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판을 미국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압박 카드로 쓰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멕시코 카르텔 문제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건 사실 멕시코 하나만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남미 전체를 향한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전체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인구도 1억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보스라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런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맘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 마약 생산과 연관된 콜롬비아나 미국으로 이민자를 많이 보내는 중미 국가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높아진 중국 의존도도 문제입니다. 또 중국인 거죠. 역사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광물이나 농산물 같은 자원을 팔아 경제를 유지했는데 중국의 수요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대륙 국가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우방이 되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적이 되어 경제적 고립과 압박을 감당할 것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멕시코 마약 문제는 단순한 치안 이슈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질서, 중남미 지정학이 한꺼번에 얽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멕시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중남미 전반에 적용될 새로운 미국식 압박 방식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폭주하는 트럼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면서 다음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